여러분, 저는 요즘 정치 상황을 보고 야당이 굉장히 무력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이번에 한국당 지지율 오르는 것도 한국당이 잘해서 지지율 오르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상승에 대한 요인은 여권이나 야3당에 대한 실망 정도겠죠. 야3당은 아예 무존재감을 뽐내고 있고, 그리고 제1야당은 줘도 못 먹고 안 주면 더 못 먹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손혜원 의원 의혹에 대해서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권은 이거를 최대한 덮을 수 있었는데 그냥 오픈을 하고 갔어요. 사실 새누리당 정권 시절에서는 이게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새누리당 정권 시절에서는 작은 치부라도 생기면 어떻게든 덮으려고 안간힘이었거든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사건이 생기면 그냥 까고 갑니다. 상대적으로 쿨한 이미지를 보여줄 수가 있죠. 어쨌든 이 민주당에서 주는 고의인 듯 고의 아닌 이 고의 같은 떡밥을 물고 흔들어야 되는데 아무런 효과도 못 보고 그냥 흐지부지 돼버렸죠. 주도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관심에서 잊혀져 버렸죠. 원래 정치라는 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세력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한 건데 그렇게 해야만 정부를 싫어하고 그런 지속 딜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제 느낌에는 민주당이 이런 떡밥들을 고의로 던지는 느낌도 있어요. 아니, 따지고 보면 법적으로 유죄냐 무죄냐 따지기도 애매한 이런 의혹들을 일부러 터뜨려서 자유한국당은 거기에 달라들게 만들고 민주당은 자기 할 거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목포 투기 의혹도 보면 이게 투자냐 투기냐 이런 것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있고요. 이 투자한 지역이란 것도 낙후된 곳이라고 했죠. 솔직히 애매해서 깔 수가 없어요. 제가 자유한국당 입장이 돼서 이걸 한번 어떻게 까보자, 후벼 파보자 생각을 해봤는데 유효하게 공격할 포인트가 나오지가 않아요. 아마 야당 쪽에서도 이게 사건이 진행이 되고 나서 눈치챘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본전도 못 찾겠다 이런 느낌이죠. 결국 이거를 국민들에게 투기라고 설득을 못 시켰고 정치 싸움에서 완벽하게 패배한 양상이 돼버린 거죠. 이게 아무리 부적절했을지언정, 논란이 있을지언정 불법이냐 적법이냐 이런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남북관계로 자유한국당이 딜량 넣는다 싶으면 또 5.18 이런 거 터트리고, 그리고 대통령이 북한 대변인 이러면서 스스로 발을 삐끗해서 갖고 있던 주도권을 일부러 팽팽하게 만드는 거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다가 또 이슈 고갈이 할 때쯤이면 연예계에서 사건 하나씩 들고 와서 또 터트립니다. 버닝썬 승리 사건 이런 것도 그렇죠. 뉴스를 사건이 발생한 즉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일발당전해서 한 개씩 천천히 내보내는 감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국민들이 더 이상 연예계 뉴스는 관심이 없을 줄 알았는데 승리 사건에서 이렇게 어그로를 많이 끌리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무튼 작년에 미투 사건으로 1년 내내 질질 끌었던 것처럼 지금 더 이상 미투는 유통기한이 끝났지만 이런 비슷한 사건들로 계속 국민들의 관심을 돌릴 확률이 높습니다. 끊임없이 사건 사고를 터뜨려주고 국민들은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그 사회 이슈몰이에 휘말려서 자신들이 발언할 어떤 기회도 되찾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승리 사건에서 자유한국당이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이 사건이 잠잠해지기 전까지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배고프지 않기 때문에 정치에 집중하지 않고 이런 사건 사고에 관심이 쏠리는 거죠. 우리나라가 더 이상 가난한 국가 아니고요. 집에 가면 스마트폰 있고 유튜브 있고 게임할 수 있고 혼자서 불만을 해결할 많은 유흥거리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정부는 우리의 시야 밖에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치적 무관심이 계속 흘러갈 확률이 높습니다. 2018년이 그랬고 앞으로도 쭉 이렇게 이뤄질 확률이 높아요. 이게 지금 여당이 정치하는 패턴이고요. 야당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겁니다. 현재 상황만 보면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 건지 저도 야당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결론은 정부를 까는 데 집중하지 말고 콘크리트 층만 흡수를 하는 게 아닌 중도층도 같이 흡수를 해서 세력을 만드는 게 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의 흠집 찾기는 워낙 여당이 쿨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흠집을 인정하고 가는 추세라서 효과를 보지 못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야당도 본인들의 흠집이 있으면 그걸 인정하고 넘어가면서 누가 정책적으로 대단한지 그런 대결을 이끌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당인 민주당이 자신들의 인사들의 흠집을 덮지 않고 과감하게 오픈하고 가면서 그래 이게 옳은지 그른지 보자 이렇게 정면 돌파를 하는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항상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합리화하고 그런 패턴이 반복이 되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 이런 걸 보면 민주당은 쿨하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찌질하다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지금 민주당이 세계대전 이후
독일 정부 같은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면 자유한국당은 일본 정부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흠집을 쿨하게 인정하는 집단과 흠집을 어떻게든 덮고 싶어하는 그런 집단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독일 정부와 일본 정부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불리한 입지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야당 그리고 국민 전체를 들었다 놨다 아주 정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은 정치판을 전혀 주도하지 못하고 있고요. 정치력 강화에 힘을 써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흠집 찾기는 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특히 제1야당은 그 정치력 회복을 위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가는 대인배적인 마인드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국심과 찌질함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부족함을 인정하고 얻는 권위와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 얻는 권위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